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짜고 매운 음식 때문이에요. 짜고 매운 음식 때문이에요. 맞아. 어제 밤에도 매운 닭발 먹었는데. 그렇죠. 뭐 청양고추 없이 못 사는 민족인데. 그치. 김치와 젓갈, 찌개를 즐겨 먹는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13g 정도 된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소금 섭취량 5g에 약 3배 정도에 이르고요. 이 양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소금이 위염을 유발하거나 위점막을 손상시켜서 발암 물질의 작용을 돕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매운 음식들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이게 위암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매운맛을 내는 이 캡사이신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캡사이신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에 아군인 자연살해세포가 있어요. 그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떨어뜨려서 이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자, 오늘 몸신에서 얘기할 주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바로 암입니다. 너무 무서워. 자,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암의 종류가 무려 1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유독 많이 걸리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위암. 위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위암 환자가 3만여 명 발생을 하고요. 암 발병률 2, 3위를 다툴 정도로 흔한 암인데요. 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10위권 안에도 위암이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몸신에서는 도대체 왜 위암이 한국인에게만 이렇게 유독 취약한 암인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노리는 킬러 위암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 위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3년 전에 종합 검진 받으면서 위염도 아닌 위궤양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매운 거라든지 뭐 마늘 같은 거 먹으면 딱 아파요. 그냥. 아, 자극적인 거.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좀 약간 정신차리고 좀 배우고 그러면 진짜 무섭기도 하고 무서움이 지나쳐서 공포가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쳐 위궤양으로 가니까 예. 일단 유닥터님 위암 어떤 병입니까? 위암은 일단 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걸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위와 위암이 걸린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건강한 위고요. 아래쪽이 이제 위암의 그런 사진인데요. 내시경 사진입니다. 위쪽에 있는 위는 이제 선홍색의 아주 평평한 균일한 그런 점막을 보이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 위암을 가진 그런 내시경 사진은 울퉁불퉁한 점막 그리고 주변에 혈관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지금 교양이 같이 섞여 있고 중간에 출혈도 좀 있었는지 아래쪽에 검은 이런 피떡 같은 것도 같이 보이고 보여요.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3기의 위암 그런 사진이고요. 3기? 네. 보통 암은 1기부터 2, 3, 4기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 암이 점막이랑 점막 아래층까지 이렇게 국한이 돼 있는 경우에는 보통 1기, 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층, 근육층부터 장막층, 이제 위에는 바깥층이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림프절. 그래서 그 림프절까지 전이가 국한돼 있는 경우에는 보통 2기, 3기, 중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4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 멀리 있는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 그러니까 암은 위에서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 경우를 4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기에 발견하면 근치율이 수술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네. 2기로 진단이 되면 이 75%, 3기는 45%, 4기 같은 경우에는 4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어렵고요. 수술 성적이 좋지 못한데요. 4기 같은 경우에는 약 5.8%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완치율이 5.8%. 그렇죠. 그러니까 1기가 90%인데 4기는 5.8%면 차이가 너무 크네요. 완전 이건 와. 일단은 4기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암을 수술해도 예. 수술하지 않은 경우랑 치료 성적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수술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어떡해.
위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볼 것 같아. 이 국내 한 연구팀이 위암 환자 1,000명을 모아가지고 이 전조 증상, 이 위암 환자들한테 그걸 조사했는데 무증상이 가장 많습니다. 72%. 네. 증상은 식후에 소화가 안 되거나 뱃속이 좀 불편했다. 이런 분들이 한 22%. 그다음에 몸무게가 줄었다가 15%였습니다. 근데 이 체중 감소는 실은 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마스킹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체중이 좀 늘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마시던 술도 끊고 그렇게 지냈더니 살이 막 쫙 기대 이상으로 잘 빠져가지고 본인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정기 검진이 다가와가지고 그냥 검진을 우연히 했는데 거기서 거의 위 전체가 다 암으로 덮여 있는 경우, 암으로 덮여 있는 경우를 맞이했어요. 누구나 다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내 다이어트에 내가 성공을 했구나. 운동한 효과를 보는구나. 뭐 식이요법이 통했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전혀 이게 뭐 위암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할 때는 저는 아무리 젊은 연령이라도 위내시경 같은 거를 요새 젊은 연령도 많이 위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을수록 위암이 아주 공격적이다. 아주 암도 아주 젊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이 위암은 덩어리를 이렇게 만드는 장형이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이 위암은 위 점막 아래 뿌리를 뻗치는 것 같은 그런 미만형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미만형은 겉으로 튀어나오질 않고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별로 크지도 않고 잘 눈에 띄지도 않는데 증상도 없고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암세포가 좀 더 공격적이어서요. 위 벽을 뚫고 다른 장기로 굉장히 이르게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서 30대 사망률 1위가 위암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왜 위암에 유독 이렇게 취약한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첫 번째는 짜고 매운 음식 때문이에요. 짜고 매운 음식 때문이에요. 맞아. 어제 밤에도 매운 닭발 먹었는데. 그렇죠. 뭐 청양고추 없이 못 사는 민족인데. 그렇지. 김치와 젓갈, 찌개를 즐겨 먹는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13g 정도 된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소금 섭취량 5g에 약 3배 정도에 이르고요. 이 양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소금이 위염을 유발하거나 위점막을 손상시켜서 발암 물질의 작용을 돕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매운 음식들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이게 위암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매운맛을 내는 이 캡사이신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캡사이신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에 아군인 자연살해세포가 있어요. 그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떨어뜨려서 이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진짜 매운 음식 좋아하는 데 없잖아요. 그럼요. 일단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이 소울푸드를 끊으라는 거는 근데 완전 매운 거 말고 조금 매운 거를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조금 매운 매운 것도 거 막 많이 집중적으로 먹으면 먹는 친구도 있잖아. 근데 이런 음식들이 보통 특징이 한 번 먹으면 잘 멈출 수 없다는 너무 맛있어. 중독성이 강하고 맞아. 맞는 것 같아. 완성하게 됩니다. 반성해야죠. 한국인이 위암 유독 취약한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감염입니다. 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감염입니다. 왜? 헬리코박. 이거는 그거 아니면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서 잠까지. 살아서 잠까지 뭐 이거. 유산균 뭐 광고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미지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TV를 통해서 익숙하죠. 네. 좀 나는 말씀하신 대로 TV 광고로 많이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저렇게 개불 같이 생긴 게 생겼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입니다. 원래 이름이 헬리코박터가 아니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고 저 위에 저 편모라는 기다란 촉수 같은 게 있습니다. 저게 한 3개에서 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걸 이용해서 위벽에 바짝 이렇게 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제 위에도 있어요? 보통 저희 한국인 3명 중에 1명이 감염돼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보고들이 돼 있어서 여기 한 10분 정도 계시니까 한 3분은 감염돼 있지 않을까 싶네요. 누구야? 아 제가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몇 마리까지는 많이 있다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있으면 한두 네. 마리가 아니라 키우고 있는 거. 아마 균이니까 계속 증식하고 번식을 하겠죠.
이게 이제 위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세균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특징이 산성을 중성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럼 안 그래서 돼요? 위산을 분해시켜서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야. 네. 그리고 혐오를 통해서 위 벽에 바짝 붙어서 위 염증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비정상적인 세포의 변이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헬리코박터균은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위암 원인균이고요.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균이고요. 최근에는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위암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 22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구나. 위산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웬만한 균이 견디기 어려울 텐데 이 친구는 그 성질을 바꿔가면서까지 와, 어마어마한 친구네. 그 위를 괴롭히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헬리코박터 저 친구는 한국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한국인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유독 감염률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정확한 감염 경로는 사실 알지 잘 못해요. 하지만 가장 이렇게 유력한 감염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 경로로는 항문에서 구강으로 가는 경우인데요. 이 변으로 나온 헬리코박터균을 물이나 음식물 같은 그런 매개물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항문에서 구강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강 대 구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들한테 우리 뭔가 막 이렇게 대신 씹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 뽀뽀도 조심해. 남자분들이나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식습관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같은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같이 같이 숟가락 넣어가지고 같이 맞아요. 먹고 그래서 실제로 헬리코박터 감염자가 있는 그 가정에서는 그 걸린 사람 말고도 배우자라든지 자녀분들이든지 이런 가족들의 이 감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왠지 저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일상생활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손도 잘 씻고 개인 접시도 쓰고 하면서. 또 특히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인종이 다르듯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도 이렇게 감염된 어떤 인종들 따라서 특징이 좀 다른데요. 한국인이 가진 동아시아형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위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센 놈들이구나. 그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세 종류 이상의 약을 사용을 해요. 항생제를 포함한 세 가지 종류의 약을 나 먹었었어. 1주에서 2주 정도 제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전체 인구의 엄청난 3분의 1, 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모두를 치료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요. 치료 대상자를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위궤양, 십이장 궤양 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위암의 가족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취약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약 먹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바로 약 주시더라고. 한 글자밖에 안 되는데 두렵습니다. 예, 진짜 무섭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만큼 아는 것이 힘이다. 위암, 그것이 진짜로 알고 싶다. 위암, 그것이 진짜로 알고 싶다. 소식하는 사람보다 많이 먹는 이거는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건 네. 확실합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로 알고 싶은데 소식하는 사람보다 건강한 음식을 언짢아 보이네요. 조금 많이 먹는 사람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확실히 높다. 위암에 걸릴 확률. 저는 건강이란 단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먹는 사람. 브레시하고 건강한 음식인데 어떤 뭐가 많이 찔려 단백질도 있는데 소식하는 사람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높을 것 같으면 아니다. 그럼 많이 먹는다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많이 먹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X 결정하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대신 아무 상관없다? 왜냐면 제가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 제가 많이 먹거든요. 아니길 바라는 거지. 이게 말이기도 하고. 바람이구나. 진짜 대식가 먹는 거 안 봤지? 그럼 대식가라고 했는데 네. 한 끼 어떻게 먹었어요? 언니는 옆에서 저 보잖아요. 저는 다영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많이 게 먹어요. 도시락 있잖아요. 네. 도시락을 먹으면서 한쪽에 빵을 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계속 뭔가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먹는다기보다 쉬지 과자도 않고 먹고 먹어요. 맞아요.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어요. 대기실에서 네, 그래서 도시락 그래서 몇 판을 먹었어요. 아 왜 싸워요 두 분이서 쓸데없이. 대식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큰 확률이지 않나. 그 스트레스 없이 일단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처럼 뭔가 많이 먹으면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맞아, 예. 아, 소식을 아예 안 드시는 거의 안 먹는 사람은 문제가 있겠지만 소식보다는 대식이 많은 일이 일어난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요? 정답은 예? 정답은 정답은요? 정답은 아닙니까? 정답은 아닙니까? 세모. 세모. 세모 세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우리 크루님들의 이 수준은 진짜 몰등하신 것 같아요. 와. 왜 여기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이론에 뒷받침이 되는 증거도 나왔고 관련 없을 것이다라는 뒷받침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맞죠. 우리가 많이 먹으면 위에다 많은 일을 시키고 우리가 많은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산도 많이 분비가 되죠. 그러다 보면 위염도 생기기가 쉽고 위염이 아까 진행을 하면 위암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지는 않은데 이게 음식은 좀 소화시키는 건 좀 개인의 역량에 좀 달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죄송하게도 좀 체격이 있지만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부대껴서 실은 보기보다 저 많이 안 먹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화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는 거를 일단 일률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다는 건 결국엔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위암 같은 기타 등등의 안 좋은 결과,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다가 좀 보태서 아무튼 과유불급이다. 아무리 그렇죠. 좋아도 또 넘치게 또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트림이 자주 나오면 위암을 의심해야 한다. 자, 그것이 진짜로 알고 싶다. 빨리 예, 트림. 트림. 자, 예, 트림. 트림. 예, 트림 나와. 근데 평상시에도 좀 많이 나와. 너무 자주 나오면. 뭐 탄산음료는 안 먹었는데도. 이거 위암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나? 의심을 해봐야 된다. 생각되시면 오를 들어주시고요. 그 정도는 뭐 전혀 뭐 지장 없다. X. 어렵다. 하나, 둘, 셋, 셋. 의심을 해봐야 된다가 3표가 나왔고요. 그 정도까지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트림은 소화가 됐다는 좀 그런 사인이라고 혼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기계에서 그런 것처럼 깡깡.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혀 줘야 되는데 위로 다 쏟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 위 공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밑으로 역류 가야 될 게 예. 위로 온 거는 방은 괜찮은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좀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가봤더니 뭐 위암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위쪽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어가지고 예. 네,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나는 멈춘이다. 그것이 진짜를 알고 싶다. 트림 자주 넣으면 위암을 의심해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정답은? 옵니다. 그래요? 네네. 위에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 물이 있을 때 스트로 빨대 딱 위를 막고 있으면 잘 안 내려가죠. 네. 근데 빨대를 위를 툭 열면 물이 쑥 내려가죠. 그렇죠. 그 효과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자꾸 트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위에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억지로 자꾸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꺽꺽 트림하다 보면 이제 소화가 되는 것 같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까 위암이라는 게 75% 이상은 증상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놓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러한 소소한 작은 변화라도 눈여겨보면서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 트림은 약간 배추랑하는 소리처럼 끄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소화 안 그런 되고. 자체가 이제 약간 다른 거지. 이 트림을 가지고선 그 의학자들이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트림이 도대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네. 해가지고 트림을 한번 모아가지고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공기를 같이 많이 삼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삼켜서 이 음식은 소화가 되지만 공기들은 다시 밀려 나오는 게 트림이어서 혹시 내가 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다, 내시경도 받고 여러 검사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런다면 밥을 좀 천천히 드시는 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보여요. 아마 그래야 공기를 이렇게 덜 먹어서. 그러면은 방귀는요? 방귀도 많이 나오면은 그것도 위암이 좀 의심되는 건가요? 사실 방귀 같은 경우도 위가 너무 약해버리면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장에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이때 가스가 생기는, 즉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자꾸 도래하게 되면 예. 방귀가 의외로 우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방귀도 건강하게 끼는 사람들 있어요. 빵! 이렇게.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뭐 건강하게 빵 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빵 하고 나왔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후루루루 이렇게 뭐 이렇게 바람 새듯이 마치 뭐 아니면 한 번에 잘 나가던 게 이렇게 굉장히 길어졌다 뭐 이렇게 약간 변화가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시경을 오랫동안 안 받으셨으면 받아보실까요 했더니 정말 대장암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에 나쁜 병이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그렇지만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트름을 하고 방귀를 끼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나빠졌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을 노리는 킬러 위암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이제 위암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 우리 몸 바깥은 굉장히 많은 신경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극에 우리가 금방 반응할 수 있지만 이 몸의 내부는 굉장히 둔감하죠. 심지어 이 4기까지 진행된 위암 환자들도 10% 정도는 아예 암이 악화될 때까지도 아무 증상도 못 느꼈다 이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진짜 무섭다. 사기인데. 결국은 이 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것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요새 이제 나라가 권고하기로는 만 4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 정도 무료로 검진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지만 나라가 무료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의 한 60% 정도만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안타까운 거는 위암 환자 중에 3기, 4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그동안 그런 검진을 해오지 않다가 그 처음 내시경을 했는데 위암 3기, 4기로 진단되는 분이 무려 30%나 된다고 해요. 그제서야. 매우 안타깝죠. 매년 만약에 위내시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무려 99%예요. 매년 한다면. 진짜 내시경만 하면 되나? 우리가 나라에서 권고하는 주기로만 위내시경을 시행해도 위암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와, 위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렇죠. 건강검진이죠. 방송을 지켜보시는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이거는 새겨드려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그 몸신 가족답게 솔선수범해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분들이 받으셨습니까? 미나 씨와 이제 유미 씨가 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 건강 점수가 좋은 분부터 저희들이 검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부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위 건강 점수가 높은 크루는요? 건강하게 요즘 좀 생활도 잘 하고 있고 자신이 있어요. 저는 사실 술로 밤을 지새우긴 하지만 매해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잘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오신 거야? 너무 떨리는데. 먼저 두구두구두구. 아이미 씨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아할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아니 진짜 관리 많이 잘했거든요. 근데 술 먹는 사람한테 지기 싫잖아요. 진심이다. 관리를 했는데 우리 아이미 씨의 위 건강 우리 양답께서 위 내시경 촬영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언제 찍었어? 전에 이제 자 내시경이 지금 식도를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위가 바로 위하고 식도 만나는 지점이고 이제 드디어 내시경이 위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저게 이제 있는 위액인데요. 위산이 섞여 있는 위액인데 보면 지금 잠깐 보면은 꼬문꼬문하다. 뭐야?
이렇게 막 갈색으로 뭐 묻어 있는 게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4시 방향에 보면은 구멍 같은 게 바로 네, 네. 12장 내려가는 구멍인데 그쪽에 있는 담즙액의 일부가 지금 이제 위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건 담즙액은 사실 약간의 알칼리성이라서 약간의 이제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담즙액이 좀 묻어 있는 정도지 심한 염증을 일으킨 상태는 아닙니다. 큰 문제는 없네. 위 상부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위 점막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세요. 약간 묻어 있는 거를 제외하면 염증이 없고 아주 깨끗한 그런 소견입니다. 다행이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아까 헬리코박터 그 무섭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했는데요. 헬리코박터균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걱정했잖아요. 이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제 위를 지금 처음 봤죠? 네, 지금 처음 봤고 다 같이 볼 줄이야 몰랐어요. 정말 좀 영상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사진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 예. 그래도 깨끗해서 다행이고 정말 건강이 진짜 최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예. 다행이에요. 네. 야.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주인공은 이제 미라 씨인데요. 아하. 자, 그러면 우리 미나 씨도 일단 위 내시경 촬영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보면서 그러면 뭐 네.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시경이 이제 식도를 타고 예쁜데? 내려가고 있는데요. 깨끗해. 자, 여기 딱 보시면은요. 여기 식도 쪽으로 빨간 줄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예, 있네요. 예, 그게 바로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소견인데요. 사실 역류를 하는 분 중에서도요, 저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내시경 보이는 분들은 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이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제 위로 들어왔습니다. 자, 위로 들어오면 이제 위에 오, 아, 여기서 보시면은요, 딱 보기에도 딱 나빠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예. 뭐지 저거? 저 부분들은 미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까졌다고 하는, 진짜 피부가 까져가지고 피가 났다가 아문, 예, 그런 자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렇게 심할 때는 이제 보통 의사들이 출혈성 위염이라고도 보통 부르는 이제 그런 상태. 심하네. 자, 보면 아까 보였던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있고요. 하부 쪽은 거의 뭐 진짜 피가 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는 아직도 염증이 심한 거죠. 미안해. 쓰렸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아까 출혈성 위염이라고 하는 게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긴 하지만 위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든지 특히 약제, 진통제 같은 거로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저 정도로 심하게 있을 경우에 그냥 단순한 음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헬리코박터균이 굉장히 오래 있었을 때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야? 제 예상이 다행히도 틀려가지고요. 헬리코박터균은 없으시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아 진짜 다행이다. 저는 정말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대충 생각은 했었죠. 원래 또 술도 많이 드시고 뭐 좀 이게 식사도 제때 못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만성 피로인 사람은 내가 피곤한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늘 안 좋으니까 그냥 안 좋은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미나 씨는 또 위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술 예. 드시는 것도 그렇고 배달 음식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많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위염과 영상식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약을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약물 치료를. 예, 영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위염 이 정도는 뭐 현대인들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관리를 많이 안 했구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위 건강을 정말 되돌아보시고 위 내시경 검사 꼭 받아보시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위암으로 생사의 문턱에 섰다가 자신의 건강을 되찾고 암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몸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몸신 타임! 엄정아. 페스티벌이다. 와! 뭔가 약간 선생님 같은데? 네, 체육 선생님. 웃는 게 너무 이쁘시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위암 사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 받았지만 지금 벌써 3년째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정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밝고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너무너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엄청 젊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상위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큰 병원에 다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위암이 나왔고 사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 다 전이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암 4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뭐 바로 치료를 들어갔거나 뭐 수술을 하신 건가요?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근데 배꼽에 뭐가 툭 튀어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온 거야.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제 암세포도 나오지 않았지만 정상세포도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뭐지? 이제 어쩔 수 없다.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실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조직만 이렇게 도려내서 동결 건조하면 30분 만에 이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고 그 부분이 암이 없으면 수술 위전절제 수술을 하고 예. 암이 이제 있으면 이제 수술 못 한다. 이제 이렇게 알고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는? 결과는 이제 배꼽에서 이제 암이 나왔어요. 수술을 못했고 그러면 제가 바로 사기 암 환자가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수술을 못하면 어떤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못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제 그러면 항암을 해봅시다. 네, 이제 항암 치료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으니까 병원에서 권해주신 대로 이제 항암 치료를 했어요. 아니, 그럼 항암 치료 계속 받고 네, 지금 괜찮아지신 거예요? 암세포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가 이제 분명히 암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 항암제가 충분히 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사진 속에 저렇게 표시된 부분이 아마 암이 발견된 부분 같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반지고리암 세포 뭐 예.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네, 것 같아요. 반지세포암입니다. 아마 예. 미만형 반지세포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고요. 덩어리를 형성 못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술을 해도 수술을 하지 않은 것과 생존율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해도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차선책인 항암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고식적 항암 치료라 그래서 4기, 그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생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4기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예. 항암 치료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병원에서 권해주신 대로 이제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항암하고 손끝, 발끝에 막 저림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껍질도 다 벗겨져가 지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센터에 서류 떼러 갔다가 있어요. 지문이 안 나오니까 네. 제가 지금 항암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6차까지 했었어요. 근데 너무 고통도 심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내가 항암을 하는 게 맞나 하고 좀 고민하던 차에 위암 4기 5년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10% 미만. 근데 이제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항암하면 1년, 항암 안 하면 6개월 산다고 하셨고, 네.
그때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암이라고 하면 걱정할 것 같고 또 혹시 잘못될까 봐 아이들한테 엄마 위 궤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친정으로 갔어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왔나 보다. 그때가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선물로 엄마 암 선고 받았다고. 큰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눈을 파라 떨면서 눈물이 이렇게 탁 흐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놀래면서 갑자기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내가 몰랐어 이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말했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막 놀래서 이제 휴지 갖고 와서 눈물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뇌출혈이 있어서 갑자기 병원을 입원을 해야 됐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바로 다음날 내가 갑자기 가면 얘들은 누가 아침에 이렇게 챙겨서 보내지? 뭐 이런 게 제일 걱정. 엄마는 아프면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저런 아기들이 있어서 아마도 네. 정말 높지 않은 확률로도 이렇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박수를 한번 드리는 게 좋네. 힘도 병마와 싸우는데 가장 큰 힘의 근원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응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몸신에게 또 행복한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예. 암 이제 진단을 받고 예. 좀 두려워서 하지 못했었는데요.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위 내시경을 했습니다.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자리가 참 깨끗하게 아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와, 네.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네. 그 기쁜 순간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선생님이 봤다면 그냥 궤양이 있는 자리에 이제 뭔가가 아문 흔적만 보이지 이곳이 암이 있었던 자리라고는 생각을 못 할 거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그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그렇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직접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적이다, 기적. 아니 기쁨의 눈물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짜 잘 견디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여러분들 지금 기적의 주인공을 몸신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크릿 피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피드 만나보시죠. 궁금하다. 운동하시는 건가? 운동을 하시는 건지. 마인드 컨트롤 쪽인 것 같아요. 암사에 글을 쓰셨네요. 네, 제가 예. 위암 판정 이후에 쭉 해오고 있는 저만의 생활 습관이에요. 예. 근데 항암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사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위암 타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못한 상태에서 항암을 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나 너랑 똑같은 암이다 이렇게 2달 있다가.
그래? 이랬는데 나는 이 길에 이긴가 그래서 난 수술하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겠다. 그래 수술 잘하고 와. 근데 그렇게 해서 수술을 잘했고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수술하고 10개월 있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저는 이제 수술을 못하고 이제 항암을 끊고 난 지 한 4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하늘나라 갔다고 하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불안하죠. 그럼요.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눈을 뜨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살아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다가 아니,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을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살아있음에 지금 감사할 줄 못하고 나 죽을까 봐 걱정을 했던 제가 어느 순간 그때 이게 아니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게 더 많이 보이고 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멘탈을 케어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치유 명상, 감사 노트,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맨발 걷기를 4년째 지금 꾸준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를 이제 날려주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오늘의 몸신 생활 습관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혜윤입니다. 위암 사기, 표정이 진짜 좋으셔. 시한부 6개월을 극복한 진짜 대단하셔. 저의 일상. 궁금하시죠? 궁금하다. 지금부터 저의 일상 루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호흡. 명상 호흡. 나는 지금 모든 세포와 이런 명상이 있나 보다. 다 외우셨어. 맨날 하셔서. 근육등이 건강하고 이 말들을 읊조리면서 하루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미라클 노트. 저런 게 있구나, 책이. 감사 일기를 썼는데요.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과 같은 일상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문장에 다 감사합니다가 들어있네요. 산책. 네, 여기 지금 이제 집 근처에 맨발 걷기 하러 왔는데요. 맨발 걷기? 이 황토길에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맨발 걷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쿠션 좋겠다. 이건 좋아 보여. 황토끼. 이게 황토끼이구나. 진짜 너무 좋습니다. 발가락 꼼질꼼질. 너무 좋겠다. 느낌이 좋을 것 같아. 2010년도에 미국의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신 스티븐 시나트로라는 박사님께서 이게 땅을 맨발로 걸었을 때 땅 속에 있는 음이온이 이렇게 체내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발암 물질도 되고 우리 노화의 원인도 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고 그래서 이 맨발의 걷기 운동은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토길 맨발 걷기 미션 성공. 여연아. 엄마 보디가드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됐어요, 일상이. 너무 좋지요. 네. 뭐 먹으면 살지, 뭐 하면 살지 이걸 찾다 보고 가장 마지막에 찾으면서 유레카라고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 네. 이 호흡을 하면요. 예. 체온이 올라가요. 네. 이 정상 온도에서 1도만 떨어져도 이제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체온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따뜻해요. 네, 맞습니다. 체온과 암세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매일 한 5천 개의 암세포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생겨납니다. 암이 없는 사람, 그럼요. 암이 없는 사람,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연적으로 제거를 하고 살고 있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되는 것이 바로 내추럴 킬러 셀, 자연 살해 세포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럴 텐데요. 죽이는 세포. 뭘 죽이냐?
우리 몸에 안 좋은 암세포를 골라서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능력이 있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 NK 세포는 체온이 이제 뭐 높을 때 활성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체온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네. 암세포 박멸 1분 복식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본 자세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왼손은 이제 가슴 위에 이렇게 올리고요. 예. 그다음에 오른손은 배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내가 배를 움직이는지 가슴을 움직이는지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이마실 때는 예. 이제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횡격막을 아래로 누르고 아랫배가 볼록 나오게 5초간. 그다음에는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을 거예요. 그때는 배를 집어 넣으시고 횡격막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후 하고 내뱉으시면 그게 이제 5초, 총 10초 해가지고 6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분간 요걸 해보시면 여러분이 몸이 좀 따뜻해지네, 좀 힘드네, 아니면 잘 되네, 안 되네,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특별히 열 화상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식 호흡을 하기 전에 먼저 체온 한번 제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복식 호흡을 하기 전에 먼저 경환 씨가 네네. 체온 한번 제대로 할게요. 손끝 빨개. 빨개. 왜 이렇게 열이 많아요? 빨개. 와, 원래 제가 좀 파란색이 없어. 어머. 선생님 너무 낮아요. 너무 찬데? 로봇 아니야? 파란색이 복식 호흡을 올려야지. 복식 호흡을 하고 나서 체온이 올라갈지 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 코로 들이마십니다. 5초간. 그리고 입으로 내쉽니다. 충분히 복식 호흡을 통해서 아랫배가 충분히 내보세요. 횡격막, 그렇죠. 아랫배 푹 낸다는 느낌. 쑥 내밀고, 그렇죠. 네, 조금 감이 오시죠, 이제. 일부러 과장되게 배를 많이 움직여줘. 돼요. 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지 오빠 너무 빨라요. 아랫배가 쑥 나와주세요. 와 배가 펄.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3, 2, 1. 자, 그만. 1분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환 씨부터 바로 이제 체온을 재도록 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34.1) 34.3 오. 높아져라. 좀 빨개진 것 같은데? 오. 오. 33.3. 네, 올라갔다. 0.3도. 3. 네, 올라갔다. 0.3도. 3. 느껴져요. 기운이 좀. 제가 아마 효과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33.7에서 34.1. 잘하시는 거. 예. 제가 진짜 진심되게 배가 땡길 정도로 제대로 해봤거든요.
네. 네네. 이혜미 선생님도 직접 참여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제 매일 5분 정도 하려고요. 그리고 우리 정혜우 모심님도 겪으셨던 것처럼 암을 이겨내신 분들 혹은 암 치료 중이신 분들이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명상 같은 이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복식호흡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근육이 이완이 되고 심박수도 안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되면서 산소 공급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아, 밤 숙면을 취하는 데까지도. 잘 자는 거. 예. 너무 중요하지. 아,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위암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예. 사실 잘 못 먹어요.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은 수술을 못했지만 위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막 불편하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맛도 있고 예. 네, 그런 따스함을 불어 넣어주는 영양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시한부 생명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생명 연장 스프입니다. 와, 진짜 이거는 너무 대단한 스프예요. 예. 이 레시피는 돈을 들이고도 알고 싶은 레시피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강 음식들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생명 연장 스프라 이름 처음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자신 있게 오늘의 몸신이 공개해드리는 예, 생명 연장 스프를 공개합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하나, 둘, 셋. 짜잔. 안 보여. 단호박 약간 로제 스프 같기도 하고. 양파 스프. 토마토 아니야, 토마토? 뭐예요? 네, 총 재료가 9가지가 들어가요. 네,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채소 중에서 가장 자세히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개가 이제 있어요. 예. 이것은 이제 유럽 속담에서 이것이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라는 말이에요. 아, 정답. 파래. 네, 왜냐? 에이. 의사분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의사분들이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해지는 그만큼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슈퍼푸드는 진짜 모르겠어. 뭐가 익으면? 와. 아, 토마토. 야, 토마토 내가 그 다음 나오자, 토마토. 토마토 그렇게 좋아요? 네. 아, 토마토. 이 슈퍼푸드는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입니다. 네, 토마토에는 각종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A, 그다음에 식이섬유 등이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큰 이유는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항산화 효소 활성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 점막을 이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위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토마토 스프를 굉장히 오랫동안 먹었죠. 아니, 근데 예. 사실 또 좋다 그러면 막 또 먹어요. 뭐 개수 상관없이 아침 맞아. 저녁으로. 근데 또 가요불가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네. 뭐든지. 뭐 얼마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라이코펜을 하루 1.8mg 정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토마토 약 75g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약 4분의 3개 이상 하루에 한 개씩 섭취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네. 되겠네요. 네. 설탕 뿌려 먹어도 돼요? 그럴 거면 스테비아. 그래, 그 토마토를. 스테비아 그렇죠. 녹수가 안 되니까. 설탕 뿌리는 것보다는 스테비아를 달달한 예, 걸로. 자연의 맛을 그냥 그대로. 예. 선생님 그러면 이게 주연은 이제 토마토인 거고 네. 이제 조연 채소들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네. 같아요. 9가지라고 했으니까. 네, 나머지 8가지. 그래서 이제 위 건강에 좋다는 채소들이 총 출동했거든요. 예. 재료들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당근은 이 위질환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그 재료인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몸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변하고요. 이게 위 점막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감자도 위산 과다로 생긴 위궤양과 점막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 건강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유용성 있는 그런 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이제 위에 좋은 것 많이들 아시잖아요. 다양한 위암 예방 성분이 들어있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헬리코박터 파우리균의 활성을 억제하고 관련된 그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재료들 중에 덧붙이자면 양파 같은 경우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암 성분에 굉장히 좋다. 특히 위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논문이 있는데 우리가 몸을 아까 따뜻하게 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한의학적으로도 양파를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도움이 되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그 줄기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위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 또는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이 성분을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연근 같은 경우는 연근을 자를 때 나오는 뮤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이걸 한의학에서는 지혈 효과가 있어서 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약간 출혈이 있을 때 같이 드시면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 같은 경우는 많은 미끄러운 성분이 있잖아요. 썰다 보면 그게 바로 뮤신 성분인데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잘 손질을 해요. 씻고 그다음에 이제 깍둑썰기를 듬성듬성 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끝이에요? 네, 끓이는데 네, 토마토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물을 넣지 않아요. 오, 물을 안 넣는다고요? 채소에서 나는 수분으로. 그다음에 다진 마늘, 기호에 맞게 소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약불에서 10에서 15분 정도 끓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2시간 정도 불린 캐슈넛 넣어가지고 같이 잉 이렇게 믹서기나 도깨비 방망이에 갈아주시면 이제 맛있어요. 그 생면 영장을 해줬다는 마법의 와, 맛있겠다.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확실히 근데 토마토가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토마토의 향이랑 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 나머지가 감칠맛을 굉장히 주는 네, 느낌이에요. 한번 먹으면서 얼굴이 파래지는 것 같아요. 아, 맛있네. 맛있다. 와. 정말 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초조하고 걱정된 적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판정받고 이제 약 다 먹고 하면서 좀 괜찮아져서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이 방송하면서 좀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생면영장 스프 드시면서 위암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특히나 뭐 역류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을 고생하신 분들은 그렇죠? 예. 아마 이거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건강해진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한번 해 드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몸신 자격으로 우리 몸신 시청자분들과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네, 제가 정말 이러다 죽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다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젊을 땐 돈도 좁고 물질 보여지는 거 되게 중요했었는데 정말 내가 건강을 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건강해지니까 뭐든지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이제 그런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km 마라톤도 작년에 도전했었고요. 네, 강호동님 팬인데 이렇게 나는 몸신이다 시즌 2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 너무 신기한 삶을 살고 있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제가 오기까지 정말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힘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자가 이제 제가 존재의 이유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